안녕하세요.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복수한 적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급 복수를 하고 온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연들 덕분에 제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복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사연을 듣고 누군가가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에 사연을 써보네요. 저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뭐랄까요? 공주처럼 자라서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르고 사람이면 그저 다 좋아서 맨날 배실배실 웃고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요. 심지어 대학 동기 중 한 명은 저에게 야, 옥순아, 너는 왠지 남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줄 것 같아. 에? 당연히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내가 돈이 급한 것도 아니니까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호하, 옥순아, 아니지, 당연히. 왜 돈을 그렇게 쉽게 빌려줘? 나중에 못 받으면 어쩌려고? 너 진짜, 나중에 네 남편이 바람 피워도 그럴 수 있지 하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야. 에이씨, 그건 아니지. 설마 내가 그러겠어? 나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정도로 저는 순박했고, 나쁘게 말하자면 바보 같았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동안은 좋은 남자만 만났던 것인지 제가 뒤통수를 당하거나 막 배신당할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마음이 여리고 사람을 쉽게 믿어서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성격을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나의 이런 성격을 다 알면서도 내게 진심을 주고 다가와주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특히 엄마도 저의 이런 바보 같은 성격, 유순한 성격이 사람들에게 얕보이기 딱 좋다고 생각하셔서 제게 말했어요. 옥순아, 너는 절대로 엄마 아빠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고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너 같은 애는 그런 거 말하는 순간 남자애들이 너를 돈 보고 접근하고 너 소갈맹이 쏙쏙 빼먹히기 좋아. 조심해야 해. 뭔 말인지 알겠지? 라고 하셨지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부부 변호사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들으면 알 법한 로펌을 운영 중이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가 로펌 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요. 사실상 저희 집은 꽤나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모아둔 현금으로만 해도 저희 세 식구가 평생 동안 아껴서 살면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도 어릴 때부터 절대로 부모님 재산 이런 걸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잘 들었어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다행히 그런 말들은 안 했지요. 그러다가 제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제 이상형에 거의 100% 가깝게 일치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에게 저는 푹 빠져버렸죠. 주변에서는 야, 그렇게 바보 같던 옥순이가 이보다 더 바보 같았던 때가 있었냐? 애가 완전히 지 이상형 만났다고 얼굴이 사르르 돋고 웃는 것 좀 봐라. 세상 행복해 보이네. 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쟤 이번에도 남자한테 또 차이는 거 아니냐? 지연인 맨날 남자한테 온 마음 다 주고 나중엔 차여서 상처받고 아휴, 이번에도 그럴까봐 내가 엄마처럼 다 걱정이 된다. 친구들은 저에게 온통 걱정하는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시작한 사랑은 찐사랑이었죠. 그 남자는 저에게 옥순아, 너처럼 순수한 아이는 처음 봐. 요즘 세상에 너 같은 애 없잖아. 너는 왠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해바라기처럼 바라만 봐줄 것 같아. 그래서 너랑 있으면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엄청 편해진다? 그래서 난 네가 참 좋아. 옥순아,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사람들 사이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너를 내가 보듬어 줄게. 나랑 결혼하자. 저, 정말? 나랑
결혼하자고, 지금 청혼한 거지? 정말이지? 맘 바꾸는 거 없다? 저는 청혼을 받았고, 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이상형인 그 남자와 완전한 사랑에 빠져서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남들이 딱 보면 결혼할 사람이 보인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였지요. 매일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살았던 저는 남편이라는 오아시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 이후로는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행복이었어요. 다만, 이제 시댁살이가 조금 힘들긴 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만만하게 보셨거든요. 너는 애가 키도 작고 팔다리도 짧아가지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반반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네가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한지 몰라. 뭐 부모님 직업은 변호사로 아주 짱짱하긴 한데 그것도 한때지. 요즘은 변호사가 포화 상태라서 돈 별로 많이 벌지도 못한다는데. 난 모르겠다. 어머님, 저 그래도 팔다리 짧아도 일 열심히 잘하고요. 제 일에 자부심도 있고요. 그래요. 아직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절 무시하는 어머님 말에 저는 토 하나 달지 않고 제가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숙이고 들어갔어요. 사실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를 더더욱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화를 잘 낼 줄 모르는 저는 그냥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넘겼어요. 그렇게 우당탕탕 신혼생활은 어찌저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순수하고 순박한 저는 완전히 사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만 것이었지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이 투덜투덜거리고 무뚝뚝해진 겁니다. 여보, 나 오늘 그날인데 배 아파서 그러니까 찜질팩 좀 가져다 주면 안 돼? 아, 뭐 그날이 한두 번이야? 왜 자꾸 찜질팩 가져달래, 귀찮게 해. 그냥 알아서 좀 하면 안 돼? 나도 요즘 피곤해서 하기가 싫어. 그리고 당신, 아니다. 아유, 됐다. 아니, 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당신, 집에서 화장 좀 하고 있으라고. 연애 때는 그렇게 내 앞에서 화장도 잘하고 잘 꾸미고 사는 것 같더니,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하고. 확실히 내가 편해지긴 했나 보다. 예전에는 당신 잘 꾸미고 귀여워서 한눈에 반했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그런 것도 없고, 아무리 아내여도 내 눈에는 여자처럼 보여야지 내가 당신을 계속 설레는 마음으로 좋아해주지. 저는 남편의 그런 말을 듣고 무척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요. 제가 사실 화장을 잘 안 하고 편한 옷을 입고 다닌 건 맞는데, 사실 남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그러는 당신은 얼굴에 버섯 핀 것 같아. 검버섯이 뿅뿅 나 있고 말할 때마다 양쪽 입술에 거품 물고 있어서 뽀뽀하기도 좀 꺼려져.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괜히 제가 감정 상했다고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입을 다물었지요. 남편이 그 말을 한 이후로 저는 상처받아서 일부러 화장도 하고 집에서 제대로 옷도 갖추어 입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남편 앞에서는 여자이고 싶잖아요. 그렇게 꾸미니 남편이 잠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더니 또 얼마 시간이 지나니 그런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지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건지 친구들에게 말해보니까, 에? 결혼한 지 너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거 실화야? 야, 네 남편 왜 그래? 너무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네 남편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드디어 얼굴값 하는 거야. 그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처음에 여자한테 한눈에 반해서 완전 직진했다가 사랑의 호르몬이 사그라들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식어서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린다? 그런데 또 욕심은 많아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 여럿 만나고 다니지. 그런 걸 보고 얼굴값 한다는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해? 옥순이 유부녀야. 옥순이 남편이 얼굴값 하는 거면 불륜인 거고. 좀 필터링을 거쳐서 말해라. 너도 참. 미안하다, 옥순아. 하여튼, 너 마음 고민이 심하겠다. 에휴, 왜 우리 순수한 옥순이 데려가서 걱정하게 만드냐. 아니야, 가인아. 그래도 네가 시원하게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나도 객관화 하게 되고 좋네. 야, 친구들아. 가인아, 미자야. 너네 덕분에 그래도 우울한 내 마음이 조금은 달래진다. 역시 너네들밖에 없어. 친구가 짱이다. 내가 언제 한번 너네한테 거하게 술 쏜다. 저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꽉 막힌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으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한참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옥순아, 이번에 엄마가 세무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속하는 거 말고 증여를 중간에 한번 하는 게 옥순이 너한테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건물 있지? 그거 엄마가 너한테 증여해 줄 테니까 옥순이 너 그거 증여받아. 벌써 그걸 증여해 준다고? 아, 나 부담스러운데? 옥순이 너도 언젠간 엄마 아빠 죽으면 이 재산 네가 다 관리해야 하고 월세 받고 관리하고 사람 부리는 법도 차차 알아가야지. 지금 네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이런 일 배울 때도 되었어. 오히려 엄마 친구들은 자식들 20살 되자마자 증여해서 애들 부동산 감각 길러주더라. 옥순이 네가 하도 순진해서 엄마가 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해주는 거야. 알겠어, 엄마. 그럼 나 남편한테 말한다. 그래. 너도 이제 결혼하고 그 아이랑 평생을 함께 할 거니 재산 내역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겠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지금 바빠? 아니, 바쁘진 않은데. 왜?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불러?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자기랑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좀 있어서 그래. 잠깐 말 좀 하면 안 돼? 아, 나 지금은 쉬고 싶은데. 아니, 나 엄마가 증여해준다고 해서. 어? 뭐라고? 증여? 장모님이? 아, 그런 중요한 거는 바로 이야기 나누어야지. 일로 와. 식탁에서 이야기해보자. 아니, 엄마가 1층에 우리은행 있는 건물을 나한테 준다고 해서 상속보다는 증여로 중간에 받는 게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더라고. 우리은행이 있는 건물이라고? 장모님이 그렇게 부자였어? 그럼 대체 얼마나... 최소 몇십억인데? 어우, 장모님, 아니, 처가댁이 돈이 있는 집안인 줄은 몰랐네. 당신 너무 순박하고 순수해 보여서 공주처럼 많이 사랑받고 산 건 대충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래, 증여받고 월급 받는 거 관리만 하면 그 이후로 딱히 신경 쓸 건 없겠네. 와... 내 아내 일이지만 좀 부럽고 현타도 오네. 나는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건물. 에이, 됐어, 자기야. 뭔 말을 그렇게 해. 어차피 나랑 당신이랑 같은 부부인데 뭘. 그리고 나 이거 증여받았다고 해서 사치를 부리면서 살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도 한참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도 남편의 그런 눈을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좋은 한편
내가 돈 이야기를 해야만 이 사람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씁쓸해졌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증여받은 거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머님이 시댁에 와서 먹을 것 좀 가져가고 음식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시댁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이 터지고야 만 거죠.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에요. 시댁에 가니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엄청 친절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맨날 저를 보면 너는 애가 웰시코기 강아지도 아니고 맨날 뒤뚱거리면서 걷고 창피하다. 내 아들은 키가 180이 훌쩍 넘고 애가 어디 나가면 영화배우처럼 생겼다고 칭찬만 들어서 영화배우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올 줄 알았더만 에휴 라는 말들로 제 기를 콱 죽여놓으셨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번에도 제가 집에 도착하면 그런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왔어. 오늘은 왜 또 옷을 이렇게 공주처럼 야무지게 입고 왔디야?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더 이뻐지는 것 같아. 애가 입도 야물고 하는 행동도 귀여운 게 손녀가 생긴 것 같아. 네? 갑자기요? 저 오늘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았는데. 그래? 그래도 며느리 이쁜데 왜?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아부와 칭찬에 꽤나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래 어머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요. 순박한 저는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머님이 내가 좀 더 좋아졌나 보다 싶었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며느라가야 이거 내가 녹즙 짠 건데 좀 먹어보렴. 샐러리랑 시금치랑 사과 넣어서 슈롬으로 한 건데 이게 꽤 몸에 좋더라고. 어머 어머님 이거 저으신다고 녹즙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주신 녹즙을 정말 벌컥벌컥 먹었어요. 안 그래도 목이 마르기도 했고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요. 저를 본 어머님은 정말 잘 먹네. 한 잔 더 가져다가 줄까? 아니요. 어머님, 저 갑자기 잠이 와서 죄송한데 소파에서 잠을 좀만 잘게요. 라고 말한 저는 스르륵 잠에 들어버렸어요. 되게 졸렸고 이상하게 녹즙을 마시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잤을까요? 어디선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고 저는 잠에서 안 깬 척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엄마, 이거 아내가 듣는 거 아니야? 아니야. 며느리한테 내가 먹는 수면제 타서 아까 녹즙 먹였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너는 애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바람을 피우는 거니? 이번에 며느리 60억 건물 상속했다며. 너 가만히 잘 있으면 그거 다 네 거 되는 건데 왜 얼굴값 한다고 바람을 피워? 미쳐 정말. 너 뭐가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래? 몰라. 나도 이게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게 아니라 심장이 그래. 아내를 봐도 이제 더 이상 심장이 뛰지가 않아. 그냥 심장이 멈춘 것 같아. 그런데 걔한테는 뛰더라. 심장이. 그 가인이 있잖아. 아내 절친. 대학 동기 3명 중 1명. 너 진짜 미쳤니? 내 아들이어도 정 떨어진다.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약삭빠르지가 못해? 너 진짜 바람 피우는 거 걸리면 끝이야. 며느리가 얼마나 굴러들어온 복인데. 내가 처음에 며느리가 없는 집안애인 줄 알았다가 뒷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을 애였어. 애가 매가리가 없고 맨날 헤헤 웃으면서 순하게 있어서 몰랐는데 이런 애도 없다. 이런 애 어디서 데려오기 진짜로 쉽지 않아. 빨리 너 그 아이 정리해라. 응?
며느리가 알면 어쩌려고. 엄마, 걱정하지 마. 와이프 완전 순수하고 사람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애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모르는 척해. 아까처럼 괜히 오바 떨면서 칭찬하지 말고. 그리고 나 조금씩 가인이도 정리할 거야. 그래야지 나도 부잣집 와이프한테 붙어서 편하게 살지. 나도 알아. 나 지금 복 받은 거. 그러니까 엄마, 재촉하지 마. 바람 피우는 거는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거니까. 솔직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얼굴 보고 들이대는 여자들이 많은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잘생긴 것도 힘들어. 다가오는 여자들 다 쳐내야 하니까. 이거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야. 와, 정말 저는 잠결에 이 모든 것을 듣고 속에서 천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한 거지?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진실인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외치고 싶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 남편이 내게 소홀하다고 나의 부부 고민도 털어놓게 만들어준 가인이가 뒤로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남편보다 친구가 더 미웠습니다. 친구가 내 남편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게 믿기 싫을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주체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잠든 척을 한 저는 1시간 정도 더 누워있다가 깼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제가 이상하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들을 오늘 신경 많이 썼더니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어머님 댁에서 조금 더 요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와. 저는 그렇게 남편과 어머님을 두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온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싹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불륜의 증거를 잡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제 한이 풀릴 것 같았고 이혼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핸드폰이나 불륜 증거 찾는 거를 포기할 때쯤 갑자기 남편이 전 직장에서 쓰던 서류 가방이 눈에 반짝하고 띄는 겁니다. 거기 안을 봤더니 아이고, 노다지가 있대요. 그 안에 남편이 숨겨놓은 비밀 불륜 소통 핸드폰이 있는 겁니다. 그 핸드폰을 딱 연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단순한 남편은 모든 비밀번호가 1, 2, 3, 4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예전에 당신은 왜 모든 비번이 1, 2, 3, 4야? 그 이유는 너무 뻔해서 사람들이 안 눌러보거든. 라고 했는데 안 눌러보긴요. 가장 처음 눌러보는 비밀번호가 1, 2, 3, 4인데요. 그런데 1, 2, 3, 4를 눌렀는데 안 풀리는 겁니다. 저는 뭐지? 하고 당황해서 4322를 눌렀는데 풀리더라고요. 나름 지 불륜 소통용 핸드폰이라고 앞뒤 순서를 바꾸어 놓아서 비번 설정을 한 거였어요. 역시 하는 짓도 바보 같고 하여튼 그 핸드폰을 쫙 보니까 가인이랑 남편이 바람 피운 지는 거의 5개월이 넘어가더라고요. 결혼 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가인이가 남편에게 먼저 꼬리를 친 거고 제 남편은 저에게 실증이 날 때쯤 여자가 다가와 주니 거절하지 않고 그걸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둘의 불륜이 시작된 거였어요. 가인이는 옥순이 몰래 이런 짓 하니까 더 짜릿하고 엄청 기분이 좋은데? 그러게, 와이프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당신 앞에서만 내가 남자가 되는 것 같아. 다른 아내들 같았으면 나 불륜하는 거 바로 걸렸을 텐데 옥순이라서, 둔한 옥순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불륜해도 모르는 것 같다. 그래, 내가 저번 주에 옥순이 부부 상담해줘서 아마 옥순이 꿈에도 모를 거야. 내가 당신이랑 바람 피우는 거. 진짜 너무너무 좋다. 너무 재밌어.
둘이 나눈 대화를 보니 말 그대로 피꺼소시였습니다. 와, 진짜 그냥 화딱지가 올라오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던 저는 어떻게 복수를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들에게 대대적으로 망신을 줘야지 그 년놈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둘 다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저는 뭔지 잘 알았어요. 가인이의 콤플렉스는 돈입니다. 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마음인 가인이는 항상 저를 부러워하고 제가 돈 버는 정보를 알려주기만 하면 뭐라든 다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이를 만나서 가인아, 너 요즘도 돈 때문에 힘드니?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야 돈 많아서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겠지만 돈 없으면 죽을 맛이야. 가기 싫은 회사도 가야 하고. 그치. 근데 내가 이번에 시장 통해서 진짜 웃긴 속옷을 하나 샀거든? 재밌어서 그 옷을 입고 잤는데 엄마가 나한테 건물을 증여해주고 나 남편한테는 말 안 했는데 로또 2등 당첨됐잖아. 대박이지? 내가 그 속옷 너한테도 줄까? 너도 입고 자봐. 혹시 몰라. 좋은 일이 생길지. 야, 고맙다. 나 그거 입을래. 라고 하면서 제 미끼를 덥석 물길래 저는 그 숭한 속옷을 주었습니다. 그 속옷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진짜 웃긴데 팬티에 오랑우탄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위에 브라자에는 대머리 아저씨 사진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누가 보면 그 속옷을 입은 사람은 정신병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야, 그거 입을 때 흰 옷 입어라. 그래야지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 응? 굳이 흰색 옷까지? 그래, 흰색 옷 입어. 그리고 흰색 옷 입고 너 내일 나랑 만나자. 내가 너 퇴근하는 시간에 너네 회사에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저는 물 양동이를 한 통 들고 친구 회사에 갔어요. 몰래 올라가서 숨어보니 친구가 정말 제 말대로 아주 순순하게 흰 원피스를 입었더라고요. 얘가 돈 들어오는 대운을 탄다고 지리산에서 도사님들이랑 수련하기도 하고 하여튼 성격이 기이해서 제 말도 홀라당 들은 거죠. 성격이 이상하니까 죽마거우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고요. 여튼 친구를 보고 있는데 딱 5시 반이 되어서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뒤로 가서 친구의 온몸에 제가 가져간 물을 뿌렸습니다. 친구는 어떤 미친... 어? 뭐야? 너 왜 우리 회사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왜 물을 뿌려 진짜?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그런데 너보다는 덜 미친 것 같다. 너야말로 제대로 미친 거 아니냐?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죽마고우 배신하고 그러고 사니까 기분 좋지?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어디 한번 망신 제대로 당해서 상처받아 봐라. 라고 말한 저는 가져온 가인이의 실체가 담긴 전단지를 막 뿌렸어요. 그 안에는 가인이가 제 남편이랑 나눈 톡들을 적어두었죠. 그리고 흰 색깔 옷을 입은 가인이의 옷이 물에 적셔지니 그 안에 있던 진짜 보기만 해도 웃긴 속옷이 드러났어요. 회사 사람들 전부 이게 무슨 일이래? 어머, 가인씨 속옷 봐. 속옷에 무슨 대머리 아저씨 얼굴이 그려져 있어. 저기 팬티에는 오랑우탄이 그려져 있고. 가인씨 취향 독특하네. 유부남 킬러네.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이한 속옷까지 가지가지 한다. 라면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제대로 복수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때 가인이가 화를 내면서 제 머리를 잡으려고 할 때 제가 뒤를 돌아서 가인이 뒤통수 머리를 잡고 주머니에 있던 가위로
길디 긴 가인이의 머리를 석가모니 삭발머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듬성듬성 잘라주면서 네가 내 마음에 구멍 냈으니까 난 네 머리에 구멍 낼 거야. 그리고 고소해. 우리 엄마 아빠 로펌 대표 변호사인 거 알지? 이 정도면 벌금 많아봤자 500이래. 500은 나한테 별 부담이 없어서. 그런데 어쩌나? 너는 상간녀 소송 걸리면 위자료 최소 2천에서 3천 줘야 하는데 돈 100만 원에 울고 웃는 애인 너는 이제 큰일 났구나. 헤휴, 잘 됐다. 웃으면서 한순간에 땡중머리가 되어버린 가인이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토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변기통을 부여잡고 몇 번이나 막 토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가마솥 저을 때나 쓰던 대왕 주걱에 물을 묻혀서 남편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신발장에서 신발 갈아 신다가 갑자기 뺨을 철썩 맞은 남편은 어버버한 채로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뭐 하긴 뭐해? 당신 한쪽만 맞으면 균형이 안 맞아. 다른 한쪽도 맞자. 라고 한 뒤 왼쪽 뺨도 철썩 때렸습니다. 너 내 친구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내가 언제까지 그거 모른 채 할 줄 알았어? 제발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 니네들 뒤로 즐길 거 싹 다 즐기면서 나한테는 착한 척 하면서 내 재산 탐냈잖아. 그런데 들키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미안한데 어림도 없어 자기야. 저는 손에 있던 바릿깡으로 남편의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밀었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10초도 안 되어서 남편은 옛날 중국인들이 하던 머리처럼 중간이 텅 비어버리게 되었어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저는 뿜었고 남편은 미쳤냐고 소리 질렀고 저는 내 몸에 손대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로펌 대표 변호사고 당신 나 잘못 건드리다가 내가 작살나게 당신 집안 망가뜨릴 수 있어. 라고 하니 진짜 무서웠던 것인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웃길 뿐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나름의 복수를 한 뒤 집에서 물건을 챙기고 본가에 갔어요.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은 내 딸 괴롭혔으니 절대로 가만히 안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분이 안 풀린 저는 다음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빨간 색깔 확성기를 들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팀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람 피운 사람 나오세요. 야, 너 나와. 너 내 친구랑 바람 피웠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이목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무척이나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너 어제 나한테 머리 밀렸는데 오늘은 가발 쓰고 왔네? 어디 그 이쁜 두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하면서 손으로 남편의 가발을 벗겼고 순간 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머리를 본 뒤에 있는 여직원이 어머, 진짜 못생겼어. 머리빨이었네? 라고 한 순간 사람들이 빵 터져버렸어요. 결국 참다 못해 화가 난 남편이 너 죽었어 하면서 저를 때리려고 한 순간 저랑 함께 온 오빠가 남편 눈 멱을 잡고 야, 미쳤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디서 손을 올려 내 동생한테? 라고 외치며 주먹을 한 방 때렸어요. 결국 나중에 회사 보안팀이 와서 저희는 전부 끌려갔지만 회사는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생긴 놈이 알고 보니 머리빨이었고 그 놈이 불륜까지 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었다고 소문이 쫙 났다고 하네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정말 얼마나 웃기던지요.
배꼽을 잡고 빵빵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인이는 아예 흰색가루 트라우마가 생겨서 전부 옷을 검은색만 입고 다니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제가 바리깡으로 밀어버린 그 자리에 털이 안 난다고 하네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공이 막힌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심각하게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소송 위자료 압수 통장을 남편의 월급 통장으로 걸어서 남편 인사팀도 제 남편이 불륜난 걸 알게 했고 결국에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가인이에 대한 충격적인 사생활, 제 남편과 바람 피우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쫙 다 말해서 지금 가인이는 서울에서 도망쳤다고 하네요. 지 고향 강원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위자료 소송 걸린 거 상간녀 위자료 3천만 원 갚는다고 열심히 몸 굴리고 있다네요. 에휴, 믿었던 친구와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컸지만 그래도 견디고 견디다 보니까 그때의 상처가 희미해지기는 하네요. 사실 저 말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복수한 것처럼 썼지만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울고 또 울었어요. 심리 상담도 거의 100시간 넘게 받고 이혼 소송하느라 신경을 많이 써서 정신과 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했던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사람들이 저를 마냥 만만하게만 보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을 해야 할 때는 떳떳하게 제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할 때면 한마디 콱 쏘아대고 그러면서 시원시원하게 살고 있네요. 그 년놈들에게 이렇게 이악 물고 복수했는데 나머지 다른 거는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후에 정말 제 2의 전성기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복수 전에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다가 나만 욕먹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 채널에 있는 복수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는 약과구나. 나처럼 시원하게 복수하는 분들이 많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기운을 받고 이렇게 행동에 옮기게 되었네요. 에휴, 하마터면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제 돈을 노리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석같이 그 남자만 믿다가 뒤통수 당하고 말년에 눈물로 보낼 뻔했습니다. 이상한 남자와 결혼한 건 너무나 한스럽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일찍 애가 생기기 전에 이혼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휴, 그러면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